요즘 자동차 시장이 점점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많아질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데 쌍용차가 토레스로 준중형 SUV 시장 환기를 제대로 시켜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올 신차들도 탄탄하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흥미로운 이유가 경쟁사라고 르노코리아랑 쉐보레 같은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할 브랜드는 기아입니다. 기아가 쌍용차의 독주를 막고 싶었는지 신차 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테스트카가 포착됐는데 사진만 보고도 뭐지 싶으실 겁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 무슨 차인 것 같으세요? 누가 봐도 헤드램프가 모하비죠. 앞에 기아 로고도 안 가리고 사진만 봐도 내가 모하비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체가 좀 높아 보입니다. 렉선처럼 오프로드 패키지라도 추가하는 건가 싶은데 이걸 한번 볼까요? 뒷모습 사진인데 와 이게 뭔가요? 픽업트럭, 말로만 듣던 소문만 무성하던 모하비 픽업트럭이 드디어 포착된 겁니다. 앞모습은 모하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뒷모습은 이게 테스트카라 부품을 장착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미국 픽업트럭처럼 테일램프 디자인을 간결하게 가져가는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모하비가 사골이라 그렇지 페이스리프트 된 이후에 차체도 우람해 보여서 차고만 좀 높여도 차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휠베이스도 늘리고 적재함도 뒤로 쭉 빼서 아마 렉선 스포츠보다 큰 픽업트럭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하비 픽업트럭이 소문은 많았지만 막상 정보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진짜 소문에 불과한 차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내용 그리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들까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진짜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이 맞냐는 겁니다. 이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을 테스트하는 건지 아니면 2년 뒤쯤 나올 전기 픽업트럭을 모하비 차체를 기반으로 테스트하는 건지는 알 수 없죠. 이럴 때는 두 가지를 다 살펴보면 됩니다. 일단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이 출시될 거라는 소리가 나온 지 벌써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사실 모하비의 시작 자체가 픽업트럭 콘셉트카였고 이 콘셉트카 디자인이 모하비 양산형 모델에 적용됐거든요. 물론 양산형 모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SUV로 나왔고요. 프레임 차체라는 이유로 픽업트럭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왔고 렌더링도 몇 차례 나왔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고 나서 다시 픽업트럭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상도도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픽업트럭 소문이 다시 나오게 된 이유는 현대차가 산타크루즈를 만들었잖아요. 포니 픽업 이후로 픽업트럭을 만들지 않았던 현대차가 다시 픽업트럭을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라 기아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반응도 한창 좋을 때라 미국에서 단종된 모하비가 다시 픽업트럭으로 부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건 언론에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도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에도 모하비 프레임 구조물을 이용해서 픽업트럭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 남양연구소에서 매년 진행하는 행사에서 픽업트럭 파생 모델로 모하비의 프레임 구조물이 전시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진출설도 힘을 실어줬던 이유가 2018년 9월에 한미 간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2041년 1월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서 국내에도 판매하고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던 거죠. 왜 국내에 투트랙의 가능성이 많았냐면 모하비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형으로 통하지만 미국에선 미드사이즈로 분류되거든요. 미드사이즈 SUV를 픽업트럭으로 만들면 콜로라도 크기인데 미국은 미드사이즈 픽업트럭이 아니라 F150 같은 풀사이즈 픽업트럭이 주력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량 하나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국내 판매도 하는 게 좋았던 거죠. 이미 국내 픽업트럭 시장은 쌍용차가 증명해 줬잖아요. 지금은 토레스가 완전히 날개를 달아줬지만 토레스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쌍용차는 넥선 스포츠가 먹여 살렸습니다. 쌍용차가 아주 어려울 때도 넥선 스포츠는 꾸준히 잘 팔렸습니다. 그만큼 고정 수요가 탄탄하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에 기아 사장이 직접 픽업트럭을 언급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직까지는 픽업트럭에 대한 출시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는 고려해야 하고 픽업트럭에 대한 예비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성 1공장에서 생산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 픽업트럭하고는 또 다른 차가 된다는 소리죠. 왜냐면 전기 픽업트럭은 이번에 새로 지어지는 화성 4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화성 1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건 전기 차량은 완전히 다른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이 된다는 거죠. 물론 전기 픽업트럭이 아닐 거라는 확신은 아직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리 V6 디젤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대차 그룹이 신차 라인업에서 디젤 모델을 죄다 삭제하고 있고 특히 요즘 기름값도 어떤가요? 디젤이 가솔린보다 평균 200원 정도 비싸죠. 그래서 디젤 픽업트럭을 출시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전기 픽업트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물론 이건 저도 추측이라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쌍용차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흥미롭습니다. 픽업트럭 이야기에서 쌍용차를 빼놓을 순 없죠. 무쏘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그리고 렉선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쌍용차가 한국 픽업트럭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쌍용차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 토레스라는 성공 신화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기아가 픽업트럭을 출시한다? 이건 쌍용차 입장에서 긴장해야죠. 모하비 차체에 4기통 엔진을 넣어서 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내연기관차가 아니면 전기 픽업트럭이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토레스 전기 픽업트럭이랑 렉선 전기 픽업트럭한테도 위험한 거죠. 산타크루즈였다면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레임 차체랑 모노코크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인식 자체를 바꾸기는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하비는 프레임 차체입니다. 그리고 렉선만큼 차체도 큽니다. 옵션 같은 것들도 당연히 렉선
스포츠보다 훨씬 좋게 나올 겁니다. 남는 건 가격인데 반대로 말하면 사실상 가격만 맞추면 모하빌 픽업트럭은 안 팔릴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쌍용차 내부적으로 기아 픽업트럭 출시 일정 같은 걸 면밀히 모니터링 확인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픽업트럭 시장은 누가 먼저 신차를 출시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뒤집힐 겁니다. 지금까지 쌍용차가 만들어온 픽업트럭 시장은 사실상 기억 속에서 지어도 됩니다. 이게 약간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쌍용 픽업트럭을 견제하는 차가 있었나요? 국산 픽업트럭 자체가 없었잖아요. 독점 시장이라는 건 경쟁 상대가 들어오는 순간 뒤집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경쟁차가 아무리 별로여도 얘는 일단 신차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요를 확 뺏기는 건 당연한 시장 현상이고, 많든 적든 어쨌든 수요를 일정 부분 뺏기게 된다고요. 이게 막 SUV처럼 종류가 많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산 픽업트럭은 렉선 스포츠가 유일하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스펙의 픽업트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경쟁 모델이 나오는 순간 타격을 입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쌍용차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렉선 스포츠도 곧 풀체인지 시기가 오니까 토레스처럼 진짜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KR10이나 렉선 풀체인지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스포츠라는 이름을 떼고 진짜 그냥 단독 모델로서 픽업트럭을 하나 내놓든지 해야 경쟁력이 유지될 겁니다. 일단 지금 토레스 전략이 괜찮고 이게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오고 있어서 신차 계획 보완을 충분히 현명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너무 재미없다고요. 옛날에는 모델 하나가 그 시대의 상징이 되고는 했단 말이죠. 무쏘, 이스타나, 에스페로, 르망, 갓그랜저, 스쿠프, 티뷰론, 이렇게 모델 자체가 상징이 됐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차들로 자리 잡았잖아요. 이 차들이 그냥 하나의 개성과 특색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차종별로 브랜드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세단은 제네시스랑 현대차, SUV는 기아, 픽업트럭은 쌍용차,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모하빌 픽업트럭이 출시되면서 이게 깨진다면 다시 한번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델 간의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쌍용차가 진짜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폐쇄적인 국산차 시장을 쌍용차가 토레스로 깬 거죠. 토레스가 성적이 별로였다면 다른 브랜드들도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토레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앞으로의 행보도 무시할 수 없겠구나 싶었을 겁니다. 토레스를 이런 전략으로 성공시켰으면 다른 차들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번에는 토레스 대중소가 아닙니다. 토레스에 적용된 디자인이 새로운 패밀리 룩이 될 거라고는 하지만 토레스는 무쏘, KR10은 코란도, 계승한다고 삼는 대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제야 좀 흥미로운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바로 움직이는, 물론 이건 모르는 겁니다. 원래 계획에 있던 건데 시기상 맞물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아도 시장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다는 거고, 쌍용차는 이걸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입장이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팝콘 각이죠. 실차 실험이 시작됐으니까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쯤이면 렉선 스포츠도 풀체인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한 단계 발전한 픽업트럭 시장이 분명 오는 거라서 도로 풍경도 훨씬 다채로워질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